낡은 서류 봉투를 쥔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거실 한 구석, 손때 묻은 통장 몇 개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평생 피땀 흘려 일하며 정직하게 모아둔 작은 통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기초연금이 반토막 난다는 차가운 통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통장에 돈을 넣어둔 것뿐인데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얘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라에서 주는 돈까지 이렇게 깎인다는 거냐? 많은 시니어분들이 통장에 모아둔 목돈 때문에 억울하게 연금을 빼앗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2026년 바뀐 기준에서도 지금 당장 통장 3가지만 제대로 바꾸면 감액된 연금을 완벽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72세 박철우 아버님은 평생을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청렴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마을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 밭을 일구고 짐을 나르며 아들, 딸 둘을 대학까지 보냈죠. 버는 족족 아껴 쓰고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이 작은 입출금 통장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하셨습니다. 통장에 돈이 좀 들어있어야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든든한 법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부의 금융자산 조회 시스템은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반 입출금 통장에 잠들어 있는 현금은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잡혀 연금 소득인 정액을 급격히 높여버립니다. 게다가 자식들에게 주려고 매달 현금으로 쥐어준 돈까지 이상한 자산 이동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했습니다. 남의 돈을 탐낸 적도 없고 거짓을 보탠 적도 없는데 왜 자신만 죄인이 된 것 같은지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수진 씨가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집안은 불도 켜지지 않은 채 깜깜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찬밥과 구겨진 기초연금 감액 안내 통지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아버지는 방 구석에 앉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불도 안 켜고 뭐 하세요? 밥은 드셨어요? 수진 씨의 물음에 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자식들한테 짐이 될 줄은 몰랐다. 내가 무식해서 돈 관리 하나 못해서 이 고생을 시키는구나. 아버지는 차마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덜덜 떠셨습니다. 평생 산처럼 든든해 보였던 아버지의 등 뒤로 짙은 무력감과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자식에게 단 1원도 짐을 지우기 싫어했던 고집스러운 선의가 오히려 화가 되어 돌아왔다는 현실에 아버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딸 수진 씨는 우는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법이 어렵고 제도가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알아볼게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수진 씨는 그날 밤을 지새우며 2026년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금융자산 산정 방식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볼수록 답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딱 하나, 통장을 그냥 둔 것이었습니다. 통장 관리 방식만 조금 다르게 했다면 연금이 깎이기는커녕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통장 3개만 만들어요. 그러면 깎인 연금 다시 돌아옵니다. 저 믿고 따라오세요. 아버지는 딸의 눈빛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첫 번째로 딸 수진 씨가 정비한 것은 바로 기초연금 전용 안심 통장과 부채 상환용 통장의 분리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나의 입출금 통장에 연금도 받고 생활비도 넣고 작은 대출이자까지 자동이체로 걸어두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처리가 자연스럽게 증빙되지 않아 소득 인정액이 불필요하게 높게 산정됩니다. 수진 씨는 은행 창구에서 아버지의 빚과 예금을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아버지, 기존의 집 담보로 조금 받아둔 소액 대출 있으셨죠? 그걸 따로 관리하는 부채 전용 통장을 만들고 기초연금 수급 전용 통장을 따로 지정해야 해요. 아버지는 딸이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아니, 그냥 통장 하나로 다 쓰면 편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누어야 빚은 차감되고 연금은 보호받는 거였냐? 네, 아버지. 연금 전용 통장은 압류도 안 되고 금융재산 산정 때도 부채와 명확히 구분돼서 소득 인정액을 대폭 낮춰줘요. 아버지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내려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 전용 통장에 체크카드 연동 및 자동이체 일화였습니다. 아버지는 매달 필요한 돈을 한 번에 현금 수천만 원씩 찾아서 집안 서랍에 두고 쓰시거나 자식들 용돈으로 쥐어주셨습니다. 이런 무증빙 현금 인출은 복지조사관이 볼 때 자산 은닉이나 증여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수진 씨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마트와 병원에 들러 새로 만든 생활비 전용 체크카드를 쓰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현금 찾지 마시고 병원 가실 때나 장 보실 때 이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러면 통장의 기록이 자연스럽게 남아서 실제 생활비로 썼다는 게 증명돼요. 아버지는 카드를 긁을 때마다 핸드폰으로 문자가 찍히는 것을 보며 신기해 하셨습니다. 허허, 이렇게 카드로 쓰면 내가 딴 데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 진짜 밥 사 먹고 약 사 먹은 게 나라에 다 증명이 되는 거구나. 맞아요, 아버지. 투명하게 기록된 생활비는 금융자산에서 빠져나가니까 연금 감액 위험을 줄여줘요. 아버지는 딸의 다정한 설명에 미소를 되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증여 및 목돈 분리용 예적금 통장의 활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통장에 몇 천만 원의 목돈을 일반 예금으로 묶어두고 계셨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금융재산 중 기본 공제액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4%의 높은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수진 씨는 아버지의 목돈 중 일부를 합법적인 절세 및 연금 보장형 예금 상품으로 명확하게 재배치했습니다. 아버지, 자식들 나중에 주려고 입출금 통장에 묵혀둔 돈 있잖아요. 그걸 그냥 두면 소득으로 잡혀서 매달 연금이 깎여요. 차라리 정기 예적금으로 만기를 설정하고 명확한 목적으로 분리해둬야 해요. 창구 직원이 서류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통장 3개를 건네주었을 때 아버지는 깔끔하게 정리된 통장들을 손으로 만져보셨습니다. 통장 3개로 쪼개기만 했을 뿐인데 내 돈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고 연금도 안 깎이게 된다니 공부를 해야 돈을 지키는 거였구나. 아버지는 딸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고마움과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2달 뒤 우편함에 새로운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셨습니다. 거기에는 기초연금 정상 지급 및
소득인정액 재산정 완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깎였던 연금이 다시 전액 지급된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딸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연금 다시 나온단다. 원래대로 다 나온대.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리자 수진 씨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꺼봐요. 아버지, 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건강하게만 계세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딸 부부를 집으로 불러 직접 끓인 따뜻한 된장찌개를 대접하셨습니다. 단순히 돈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자존감과 자식이 자신을 이토록 아껴준다는 깊은 사랑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박철우 아버님처럼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셨음에도 제도를 잘 몰라 억울하게 연금을 빼앗기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연금이 깎이는 게 아닙니다. 통장 관리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부모님의 통장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3가지 통장 쪼개기를 자식들이 먼저 챙겨드려 보세요. 기초연금 수급 및 압류 방지 전용 통장, 생활비 지출 증빙용 체크카드 통장, 금융 자산 공제를 고려한 목적별 예적금 통장. 이 작은 관심과 실천이 부모님의 노후 자존감을 지켜드리고 따뜻한 연금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걸어 통장 안부를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지만 따뜻한 행동이 부모님의 소중한 노후를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